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웨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웨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의해서 거의 인수분해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웨이가 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제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집어넣고 그 화웨이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지 마라.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브로킹을 하는 바람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보면 4,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2위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금년 들어서는 이게 이제 반도체 칩을 공급을 못 받고 또 TSMC도 이것이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화웨이한테 이 10% 이상 미국 기술이 들어간 이제 반도체 장비 기술 소재는 이제 못 팔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칩을 못 구해가지고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거의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반대급부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포기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제 꿀을 빤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샤오미입니다. 네, 샤오미의 점유율이 굉장히 올랐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지만 화웨이가 7월 달에 이 삼성을 제치고 단월 기준으로는 세계 1등을 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샤오미의 원래 지분에다가 화웨이가 포기한 지분을 같이 먹어버린 네. 거죠. 근데 특이하게 미국 상무부가 지금 미국 기업의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서 자동차용 칩을 하는 회사가 화웨이한테 자동차용 반도체를 팔겠다고 했더니 이걸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야? 예. 이제 이런 당혹감이 지금 존재를 하죠.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그게 그거를 나왔을까요? 좀 봐야 네. 되는데요. 그래서 화웨이를 미국이 잡은 것은 5G 통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4G에서 5G로 전 세계가 넘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5G 통신 장비 회사라는 거죠.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특허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이게 아시아를 다 먹었고 유럽을 먹었고 미국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네. 미국이 브로킹을 한 거죠. 네. 유럽까지 인정한 기술력 갖고 있었던 화웨이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을 딱 잡는 것은 목줄을 잡은 비결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화웨이는 5G에 이제 빨간불이 확실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이 자유의 일신상이 용의 목을 지금 잡았습니다. 아, 화웨이 그게 용을 상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국이 용이니까. 아, 중국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8월 25일 날 로이타가 이제 이 미국 기업이 자동차용 칩을 화웨이에 팔겠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스마트폰은 문 닫는 상황인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화웨이 전략하고 있어. 화웨이는 더 이상 이제 통신용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 전략을 소프트하고 스마트 자동차 부품에 포커스하는 커넥티드 카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워낙 잘 만드는 회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스마트 카 쪽에 진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는 뭐 인텔 인사이드처럼 네. 이제 화웨이 사장은 이 화웨이 인사이드. 네. 그래서 중국의 대형 이제 전기차 회사들 세 군데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 컨셉은 인텔 인사이드처럼 화웨이 인사이드, 화웨이 칩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 이제 이런 컨셉으로는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지금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은 그러면 이제 왜 화웨이한테 자동차용 반도체 그래서 이 전기차나 이것도 싹을 잘라야지 언제 또 5G처럼 올라올지 모르는데 왜 이걸 이번에 허용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지시는 건데요. 네. 반도체 제조 공정별 반도체 수요를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7나노 이하. 이게 10나노 이하 가는 이게 첨단 기술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중국한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7나노 이하를 하려고 하면 이제 EUV 스텝 그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걸 네덜란드가 공급을 못 하는 거죠. 캐파도 없을 뿐더러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가장 고성능이라고 해봐야 MPX나 인피니언이 만드는 MCU가 14나노나 16나노 정도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의 최대 기술이 14나노. 그렇죠. 16나노 정도.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MCU를 28나노에서 32나노로 만들고 네. 어떤 거는 110나노에서 130나노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수준이 어떠냐 그러면 지금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칩에서는 중국은 뭐 국산화율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통신용만 한 18%에서 22% 정도고 반도체 국산화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10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은 딱 3개, TSMC, 삼성, 인텔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이게 28나노, 14나노 정도가 최첨단인데 보시면은 요 로드맵이 뭐냐면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인텔, 삼성,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중국의 SMIC, UMC 네. 요 회사의 실력이에요. 근데 지금 SMIC는 네. 14나노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아마 금년 내로 아마 12나노 이하로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이 막더라도 중국 안에서 14나노에서 28나노짜리 자동차용 칩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규제 상황에서도 이 자동차용 배터리, 최고 수준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중국은. 예. 그러고 이제 UMC도 지금 22나노 정도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22나노 대 그 자동차용 그 반도체 칩은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웨이를 막더라도 이게 하웨이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중국의 이 국산화를 더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는 센서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고 전력용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도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MCU 로직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와 관련된 IGBT라고 하는 전력 장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센서가 필요해요.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MCU죠. 그래서 MCU를 만드는데 14나노 정도의 공정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요거는 중국도 이미 확보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용을 안 해봤자 중국이 오히려 국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걸 막으면은 이제 국산을 해버리면 미국 기업이 매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국산화를 할까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낚싯밥을 던지는 거죠.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산화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고 또 전기차도 세계에서 거의 40%가 건좀 최대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핸드폰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자동차용 반도체로 전체적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다루면서 장자 들어가는 회사가 잘 나간 장안자동차, 장성자동차 얘들이 잘 나가는데 중국은 지금 장안자동차 여기하고 스마트카를 이거를 만들자고 이 반도체 설계 네. 뭐 이걸 잘하니까 이걸 이미 세팅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를 이제 잡아뜨리고 전기차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비아디하고도 이것이 스마트카 네. 여기서 이제 같이 해보자. 그리고 뭐 비아디는 배터리를 잘 만들지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거 아니니까 네. 이미 장안자동차하고 비아디하고 이제 코퍼레이션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계속 커지는 상황 속에서 배터리 수급은 어느 정도 중국 내부적으로 확보했는데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화웨이가 역할을 하는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역시 한계는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동차용 칩하고 이제 핸드폰이나 가정용 칩이 좀 다른 것이 뭐 핸드폰 우리가 신주모지 뭐 이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이게 뭐 웅덩이에도 들어가고 울퉁불퉁한 데도 가고 네. 고속으로 달리기도 하고 이 추운 지방, 더운 지방 뭐 이제 오만 데를 다 가버리는 거죠. 좀 더 험하게 다뤄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야 들고 다니다가 뭐 고장이 나도 그 정도지만 자동차는 이게 오작동을 하게 됐을 때 네. 이건 인명이 이게 다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제 고객사들한테 생산 인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 기존 거래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생산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이 그냥 제품 개발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미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그 L1, L2, L3, L4 했을 때 이제 L3 정도가 되면 운전자가 손을 얹고서 하는 자율주행 정도고 L4 네. 정도가 되면 자동차가 혼자 가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예.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미 이 자율주행 칩에서는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양대 축이에요. 네. 세계. 그래서 지금 뭐 ADAS 보조 운동 장치 같은 경우는 인텔이 거의 한 70%를 먹고 있고 지금 L3 뭐 L2 이 정도 레벨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자율주행 칩을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웨이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뛰어넘어야 이제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스타트 라인에 들어간 하웨이로서는 이제 아직 그 길이 좀 멀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미국이 하웨이를 풀어준 자동차용 반도체를 풀어준 이유는 중국 내부적인 국산화 이것을 막기 위함이고 또 이제 하웨이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아닌 전기차, 자율차 또 뭐 이제 커넥티드 카로 사업 전략을 바꾼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중국의 잠재 시장 거기서 아마 국가가 밀어주고 기업들이 밀어주면 하웨이가 빗가에로 크는 것은 시간 문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 기업으로서는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지금 제품을 공급해서 중국이 제품 생산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미중 전쟁에 끼어서 화웨이가 정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화웨이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전기차로 이게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꼭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